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렬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용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7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 예산은 11조 296억 4,05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7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억 9,032만 원이 감액된 608억 8,79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조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86억 272만 원이 감액된 62억 6,571만 원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소송 관련 배상금 5천만 원과 예비비 85억 7,3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조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3,944만 원이 증액된 84억 5,462만 원입니다. 평택강 친수공간 일반 운영비 1,64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세입 감소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관리 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조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13억 8,270만 원이 증액된 254억 9,819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8,654만 원 등 총 12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17억 3,408만 원으로 2024년 지방세 연찬에 도비보조금 세수증대활동비 2,861만 원과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1억 4천만 원, 2023년 국도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8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4억 3,076만 원으로 지방세 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 도비보조금 3,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세수입 시스템 도입으로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미발생함에 따라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억 9,561만 원이 감액된
23억 5,599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임대료 수입 7억 5,29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생이여금 8,17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여객터미널 여객 부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초과 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1억 174만 원과 여객터미널 특수경비 용역계약 낙찰 차액분 1억 9,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14억 7,509만 원이 증액된 14억 8,973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4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네. 추경 예산 편성하시냐고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궁금한 부분들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에 소관 기금 운영 계획 중에 그 고향사랑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고향사랑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죠? 근데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행정자치국 소관이고요. 여기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기금 사항은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예. 자폐지에 나와 있어서 제가 헷갈렸네요. 지금 그 세외 수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지금 기획 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거라 지금 그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이제 일정에 늘어난 부분인데 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현황 실태가 어떻습니까? 년도에는 이제 교부금이 그 1,430억이 내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430억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는 그 1,580억이 그 내시가 됐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제 1,550억을 갖다가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한 30억 차익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최종적인 게 안 내려와서 만약에 내려오면 이제 마무리 추경에 또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하여튼 현황 좀 추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외 수입이 꽤 늘어났는데 1,316억인데 그 전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경정된 게 그런데 기정액 대비해서 액수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 수입이 증감이 보면 31억 정도 증감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보면 한 564%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뭐 하나하나 항목까지는 아니지만 늘어난 이렇게 프로테지가 564%까지 늘어나는 건 뭐 시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업에 의해서 들어온 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징수교부금 수입도 액수가 좀 되는데 그리고 그 임시적 세액 수입 중에서도 기타 수입이 액수가 제일 커요. 150억 이상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네, 정리해서 그건 별도로 예,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그 제재 부과금에서도 과태료 수입도 한 10억인데 이것도 한 34%가 늘었어요. 그래서 과태료 수입도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근데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부담금이 지금 100억 가까이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못 받은 거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까 뭐 대략 과장님 설명은 그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좀 어디서 못 받은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의원님들이 늘상적으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잉여금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교육 같은데 가보면 뭐 순세계 잉여금을 약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뭐 이렇게 쌈짓돈 같이 쓴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다른데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평택시는 많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난해 뭐 16년도 17년도와 비교하면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게 오해받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물론 이걸 다 뭐 100% 가까이 다 뭐 일회 추경에 다 배치할 수는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결산이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일회 추경에 다 반영한다는 건 무리하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행정 각 과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세입 중에서 보면 항만수산과의 2023년도 한진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평택 당진 항만 이익 배당금이 이게 들어봤는데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매년 어느 정도로 이게 들어오고 있는지, 현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세입은 뭐 제가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두 운영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 항만 같은 경우는 2.66%, 자본금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요거 같은 올해 들어온 금액이 6천만 원인데 2023년에 7천만 원 들어갔고요. 2022년도에 7천만 원, 2021년도에 8,75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PCTC 같은 경우 저희들이 2% 가지고 있고 자본금이 4억인데요. 금년도 배당금 1,000만 원이고 작년도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1년도에 1,000만 원, 2020년도 2천만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PCTC 컨테이너 부두에서 들어오는 거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좌파 부두인 평택 당진 항만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평택 당진 항만이 훨씬 이익 배당이 많네요. 회수 다 하고 지금 몇 배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좀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주 요인이 종업원분 삼성전자 부분에서 지금 20억 원이 감소하고, 또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사업소분은 8억 원 증가해서 실제적으로
12억 감소한 거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또 주민세가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세가 동지역은 11,000원인가요? 아, 똑같이 지금 현재 11,000원씩. 읍면동 다? 예, 예전에는 읍면하고 동하고 예, 구분했었는데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동일하게 그게 언제부터 동일해졌죠? 지금 벌써 이제 좀 오래 오래됐습니까? 예. 근데 민원 제기하시는 주민분들이 없어서 그럼 지금 11,000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럼 인구가 늘어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분이 있을 텐데 그럼 미미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세대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라 11,000원이라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업 부분하고 사업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도 판단해도 금액상으로 이제 크고 적음이 나타나서 그 부분만 더 분석해서 지금 보고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민세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소득세인데 삼성이 영업손실로 해서 540억 원 법인소득이 감소하고 또 특별징수 부분에서 그 성과급 미지급에 따라서 100억 원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아 이해가 되고 사전에 설명도 전에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법인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법인들을 다 관계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제조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상태라 법소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수는 느는데 사업 실적에 따른 매출액이 줄다 보니 거기에 따라 법소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좀 줄은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법인들은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 감소가 없어요? 다른 데는 삼성만 감소하고 다른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평택 시내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도 큰 법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줄은 시점이었고요.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월 결선 부분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늘어난 추세에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늘어들이는 법인세가 느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는 세액들이 더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는 시점이 됐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 일자리 경제과 그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중축은 지금 그 이게 편성하면 이게 완료되는 거죠? 예산으로. 네, 내년까지 4월까지가 이제 준공 시점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승강기도 없고 해서 불편하고 또 굉장히 좀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이나 이 승강기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되면 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바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26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 4억 원의 추경 예산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가 좀 대규모로 일어나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평택 소재의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그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파악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서에서 알고 있는 우리 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쿠팡이나 지금 여기 사태 관련해서 시 소상공인하고 연결된 상황에 대한 별도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소재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제 접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뭐 접수된 현황을 제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큰 건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떤 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민감도가 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으면 좀 확인하셔가지고 뭐 여러 다양하게 뭐 상공회의소도 있고 뭐 산업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확인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4억을 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 2차 보전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례 보증에 따라서 2차 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부분은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원래 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잔액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2차 보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네, 4억이 추가로 확보가 돼도 그 2차 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2차 보전을 2%대 지금 그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 말고도 지금 도나 그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2차 보전 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그게 사실은 더 혜택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를 더 많이 애용하셔서 저희 거는 아직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잔액 확인하시고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읍면동까지 전부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유보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추후에 이런 뭐 문제가 또 발생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아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 설명서 30페이지인데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착한 가격업소로 우리 선정된 그 업소를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그 착한 가격 업소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일단 최종은 이제 소비자가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배달앱 그 저희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현재 23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배달앱에 가입돼 있는 그 착한 가격 업소가 한 6군데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배달앱 통해서 이 착한 가격 업소에서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 소비자한테 이제 배달비를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쿠폰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배달 앱이라고 하면 그 앱이 별도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요교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배달 앱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앱에 우리 평택시 착한 업소라고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 앱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앱에 사용하시는 우리 평택 시민분들 소비자들이
그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인지 알아야 뭔가 그것이 더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단순히 배달비를 지원해서 그게 우리 공급자든 혹은 소비자에게 쿠폰이 가든 해서 무료 배달이 된다든지 감액이 되면 물론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곳들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일반 업체들도 본인 스스로의 그 부담을 해서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서 쿠폰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묻히질 수 있잖아요. 착한 가격 업소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어떤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계속 사업인데, 송탄시장, 통복시장, 서정리시장은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의 시장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거기 두 군데는 이제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 세 군데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요청이 안 들어오는 그 이유는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좀 사업비의 자부담 비중이 또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주셔서, 다른 시장들도 화재에 대한 위험은 존재를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자료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 감액이 되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 지장 없겠습니까? 예방에 대한 것들. 예, 일단 이게 국비, 도비가 각각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가 감액된 부분이라서 연계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고, 관연도 지출 부분을 봤을 때도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선 사고가 현재 평택시에 얼마나 있죠? 요 근래에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안전 관련한 부분들은 화재든 이런 어선 사고 혹은 그 밖에 우리 뭐 포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고 대비해서 미리 잘 대책 세우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 없다고 하니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희 위원님. 네, 김순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성립전 예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최종 예산이 8,600만 원이었어요. 올해 7,500만 원으로 줄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의원님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아마 이 사업비 부분에서 그 도에서 그 저희가 이제 산학으로 지금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아마 올해도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뭐 원고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용이 좀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중증장애인 교육 훈련 및 뭐 취업 지원에서 혹시 뭐 인원이 줄은거나 아니면은 삭감한 건 아니고 인원은 네네. 같습니다. 근데 원고료 자체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일부 좀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 또 24페이지면 전통시장,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중하 의원님이 뭐 화재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전통시장 패키지, 화재 패키지 보험 전통시장이 총 시장 내에 있는 개별 점포가 715개가 전부 715개인가요? 5개 전통시장이? 전체 지금 이제 화재 이번에 가입한 그 사업자 수가 이제 그 숫자고요. 네. 전체 5개 시장 그 상인 그 가게 수는 1,458개소입니다. 그럼 지금 거의 50% 남짓하게만 가입이 돼 있는 건데, 그 외 상인들한테는 그게 저기가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지만 여기도 이제 일부 자부담이 좀 자부담이 들어가는 있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또 화재보험 대부분 많이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그런 부분, 이게 맞지 않아서 또
지금 이렇게 전혀 100%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전통시장 같은 거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전부 그 주위에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상인들이 개별 점포가 다들 이거 관심을 가지고 뭐 참여할 수 있게 좀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일일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보면은 두 개소에서 많은 행사를 해요.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렇게 골목시장 상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골목시장에 대한 뭐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평상시에 주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거 외에도 행사 지원을 해주는 거 외에 골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주차를 조금 뭐 딜레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요인이 전혀 다른 건 없나요? 주차 관련해서는 이제 뭐 종합관제소에서 어떤 그 지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조직 1년차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각 그 골목 상권마다 2,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2년 차부터 아마 5년 차까지는 개별로 또 500만 원씩 사업비를 또 아마 경상원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이제 신규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근데 평상시에도 그 골목 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시민들이 이용할 잠깐 들어갔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골목 상권에 대한 좀 더 여유롭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감시나 이런 것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39페이지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이 있어요. 지방세 사후관리, 지방세 누락 이제 확보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 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사후관리 할 저기가 뭐 누락하는 게 많이 있나요? 지금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해서 매칭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도세 중심으로 우리가 아마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총 2명씩 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 그 자체 뭐 조사를 통한 어떤 서류상으로 심사한 부분하고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서 해서 추진한 게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해서 더 세수가 지금 요즘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세무에 관련이 저희가 깊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래요? 뭐 어떤 그 현장 조사,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서 사진 찍고 현장 담당자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전문성은 필요하지는 하지는 않으나 그 기초 기반은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주고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전년에도 많은 세수를 더 보충을 해주셨고 이분들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제가 쭉 보다 우리 기획환경경제시 이거 사업 설명서에 청년 정책과가 빠져 있는데 이거 저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집행 잔액들만 지금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네. 예,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제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좀 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이 이제 저희 평택시 예산을 총괄 기획하고 편성하시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년도 최종 결산 예산액이 얼마였죠? 세출 결산액이 특별하게 포함해서?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 갖고요. 아니 전년도 우리 평택시 전체 특별하게 포함 예산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자료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사상 초유의 평택시 사상 초유의 감액 그 추경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평택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불안감과 또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또 그런 불편함이 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추경 그 본 예산에서 전년도 2024 본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할 때에 제대로 예산 추계가 되었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전년도 최종 세출 결산 예산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 기획항만경제실의 각 그 업무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그 부서장님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지방세 안 들어오네 대기업에서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럼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큰 기업체에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상했었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그 최종 결산액을 정해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2회 추경까지 금년도가 지금 2조 5,713억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포함해서 그렇죠? 단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기금 운영 계획 검토 보고를 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의 소관 기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변경안에는. 근데 실제 기금을 지금 관리를 준비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기금 운영 계획 안에 그 기금이 꼭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지금 4억 편성해서 이제 바로 집행하실 거잖아요. 근데 15억 기 확보된 것도 똑같은 이 특례 보증 이 기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다 소진했습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저희가 8월 한 27일 현재 파악해 본 게 한 4,500 정도 남았습니다. 4,500 정도. 네. 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15억 기준으로 이게 4억 하면은 40억까지 하는 거죠? 10배. 10배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8월 27일 현재로 뽑았을 때 1,000여 건 정도. 1,000여 건. 네네. 그러면 평택시에 소상공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억 추경을 하게 되면 천 한 몇백 명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금액이 최대 이제 5천만 원까지 저희 지원을 해서 그거도 이제 건수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80명 정도 되겠네요. 다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요거 이런 사업은 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